저는 이제 플루터 세미나를 담당하게 된 20학번 성치호라고 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저희 세미나 소개랑 이제 개발 환경 세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혹시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플루터 세미나 안내, 그리고 플루터 소개, 그리고 플루터 개발 셋업과 과제입니다. 먼저 저희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플루터를 오늘은 이제 소개하고, 개발 환경 셋업하고,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는 그 플루터의 기본적인 문법, 그리고 스테이트리스 위젯, 스테이트풀 위젯, 그리고 상태 관리를 담당하는 프로바이더, 그 퓨처와 그 백엔드의 API 연동 방법과 마지막에는 애니메이션까지 다룬 뒤 시간이 그래도 남는다면 그 외에 이제 개발할 때 필요한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는 이제 진행되는 형식은 이제 매주 목요일에 이 세미나 녹화본과 PDF, 이 PPT를 바탕으로 한 PDF를 공유할 예정이고요. 각각 유튜브랑 깃허브에 올릴 예정입니다. 세미나 시간 동안은 이제 다뤄야 될 내용이 꽤 많아서 빠르게 설명하고 세미나 직후 줌을 통해서 이제 질문 시간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미나 중간에도 질문하셔도 되고요. 근데 만약 이제 좀 설명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이제 그거는 이제 종료 후에 답변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이후의 시간에는 슬랙 DM 또는 슬랙 이제 그 세미나 채널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평가 제도는 어, 주간 과제와 이제 최종 과제 두 개를 이제 평가할 예정인데요. 주간 과제는 이제 매번 세미나 종료 직전에 안내드릴 생각이고, 이제 제출 기한은 이제 그 세미나가 있었던 다음 주 화요일 10시입니다. 미제출 또는 지각 시 이수 불가능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종 과제의 경우 학기 종료 후 최종 과제를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기간은 그 추후에 최종 과제를 안내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미제출 또는 지각할 경우 이수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출석은 반영하지 않겠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세미나 설명을 마치고요. 이제 저희가 앞으로 배우게 될 플루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플루터는 이제 구글에서 개발하고 출시한 이제 모바일, 그리고 데스크탑, 웹에서 네이티브로 컴파일되는 크로스 플랫폼 GUI 이제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좀 말이 어려운데요. 어, 여기서 이제 뭐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뜻은 이제 여러 종류의 컴퓨터 플랫폼에서 동작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플랫폼이라고 하면 뭐 맥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핸드폰 안드로이드나 뭐 iOS, 그리고 서버로 많이 사용하는 리눅스 등이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컴퓨터에서 동작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이제 크로스 플랫폼 프로그램이다라고 합니다. GUI의 경우 이제 터미널이나 그 CMD 창 같은 거는 이제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GUI는 이제 그래픽적으로 이제 사용자들이 좀 더 보기
쉬운 형식으로 제공하는 UI를 뜻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플루터는 다양한 OS나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GUI 어플을 만드는 이제 SDK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플루터는 이제 1.0 버전이 이제 처음에 나왔었고, 이제 2.0이 재작년쯤에 나왔었는데요. 1.0 이제 출시 당시만 하더라도 안드로이드, iOS 전부 이제 웹까지 전부 베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이 되면서 이 안드로이드, iOS 웹이 전부 이제 안정적으로 지원되는 스테이블로 바뀌게 되고, 지금 2.0으로 넘어오면 새로운 이제 플랫폼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리눅스와 윈도우, 맥 OS 데스크탑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베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플루터는 이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이제 프레임워크의 경우 이제 다양한 라이브러리나 이제 개발 도구들을 포함한 개발 환경 같은 거를 이제 말하는 건데요. 이 다트 이러한 이제 환경이 기반이 되는 거는 이제 다트 기반이고, 이 다트는 이제 구글에서 처음부터 이제 멀티 플랫폼을 겨냥해서 내놓은 언어입니다. 네, 다시 크로스 플랫폼 설명해 드리면 이제 여러 종류에서 컴퓨터 플랫폼에서 동작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크로스 플랫폼 개발 방식은 크게 프로그레시브 웹앱, 하이브리드, 네이티브, 컴파일 솔루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잠시만요. 이제 프로그레시브 웹앱의 경우 이제 HTML이나 CSS를 함께 사용하는 리액트가 그 예시가 될 수 있고요. 이제 리액트의 경우 이제 프론트 세미나에서 이제 수강하게 되는 거고, 그 외에는 이제 리액트와 비슷한 뭐 앵글러나 뷰와 같은 이제 그러한 이제 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그 이제 프로그레시브 웹앱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작성이 매우 쉽다는 점이고, 그리고 이게 웹 앱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제 웹인데요. 이 웹은 이제 웹 브라우저 내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스토어에 올릴 수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직접 브라우저에 그 주소를 쳐서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웹의 경우에는 그 브라우저 위에서 이제 실행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각 기기만의 이제 다양한 센서들을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에는 RFID나 뭐 카메라 그리고 자이로 센서 등 다양한 센서들이 있고, 컴퓨터의 경우에도 이제 웹캠이나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센서들을 포함하게 되는데, 그러한 센서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게 이 프로그레시브 웹 앱의 단점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개발 방식에는 폰겟, 코도바, 아이오닉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 기술 세 개 전부 조금 많은 개발자한테도 이제 좀 생소한 기술들입니다. 이 기술의 경우 이제 웹 개발자들의 경우 이제 몇몇 웹 개발자의 경우 친숙한 방식이지만, 이 프로그레시브 웹앱에 비해서는 또 조금 덜 친숙한 편이기 때문에 이제 개발 환경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 웹앱이 아니고 웹 브라우저 위에서 실행하는 게 아니고 웹뷰 내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느릴 수 있습니다. 즉 앱을 설치해 놓고 이 앱 안에서 다시 웹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실행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네이티브 컴파일 솔루션은 이제 그 방식으로는 이제 네이티브 그리고 네이티브 스크립트 그리고 저희가 배우는 플루터와 자마린 등이 있습니다. 이 네이티브라는 말이 들어간 거는 이제 원어민 분들을 이제 네이티브라고 하잖아요. 그 지역의 네이티브라고 하게 되는데, 이 네이티브는 그 말대로 원래 그 환경에서 개발하는 언어들을 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게 된다면 안드로이드에서는 이제
코틀린이나 뭐 자바 등을 사용하게 되고, 이제 iOS의 경우 스위프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각각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플러터의 경우 다트라는 언어를 쓰게 되면 그거를 이제 각 플랫폼에 맞는 코틀린, 스위프트 등의 언어로 컴파일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네이티브 언어로 개발하는 거와 똑같은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네이티브 개발 프로그램에 견줄 만큼 매우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 단점으로는 조금 어려운 편이라는 게 단점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이제 변화하는 것만으로 모두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몇몇 경우에는 그 각각 네이티브로 직접 부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다양한 크로스 플랫폼의 예시들이고요. 저희는 이 중에 플루터를 배울 예정입니다. 이 다트, 그리고 이 플루터가 기반이 되는 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트는 C 언어 또는 C++과 매우 문법이 유사해서, 어,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어, 제일 기본이 되는 프로그래밍과 문제 해결만 수강하고도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또한 이제 이후에 이제 문법 시간에도 배우게 될 객체 지향 언어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동적, 정적 타입 모두 이용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이제 지금 현재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으시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이게 정적이라는 거는 이제 어떠한 변수를 만들 때 그 변수가 뭐 숫자 형식이다 아니면 문자 형식이다 이렇게 주는 것을 이제 정적 타입이라고 하고, 동적 타입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A라고 입력하면 이게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이것은 문자구나 인식하고, 1이라 입력하면 이건 숫자구나 인식하는 자동으로 동적으로 타입을 변환해 주는 게 동적 타입을 뜻하게 됩니다. 이제 다트는 이 두 개를 지원을 다 하게 되고, 그 널 세이프티라는 문법이 이제 앞으로 저희를 괴롭힐 텐데요. 널 세이프티는 이러한 이제 타입을 선언한 언어가 진짜 저희가 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 언어, 이 타입은 널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게 널 세이프티 문법입니다. 이 또한 이제 문법 시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트리스, 스테이트풀 위젯을 이제 기반으로 이제 플루터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저희가 3, 4차 시대에 배우게 될 내용이고요. 스테이트 리스는 그 말대로 스테이트, 상태, 리스, 없다. 상태가 없는 위젯이라는 뜻이고, 스테이트풀은 상태가 있는 위젯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상태는 그 각 위젯의 그 정보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면 어렵지만 다음 그 각 차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플루터는 이제 다른 크로스 플랫폼 프레임워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매우 많은 지원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안드로이드, iOS, 웹, 리눅스, 윈도우, 맥 OS 등 사실상 저희가 볼 수 있는 모든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제 네이티브 컴파일 솔루션이기 때문에 네이티브로 컴파일 되기에 이제 네이티브급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게 플루터의 특장점입니다. 그리고 플루터로 개발하게 되면 핫 리로드라는 기능과 핫 리스타트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C로 프로그램을 짜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매번 예를 들어서 C에서 프린트 A를 이제 하게 되면 A가 출력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프린트 B로 바꾸면 저희는 처음부터 다시 컴파일하고 빌드하고 이제 실행을 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문자 하나만 바꿨는데도 그거를 이제 몇 분에 걸쳐서 빌드하고 다시 실행해야 된다는 게 개발 속도를 매우 늦추는 주범인데, 플루터를 사용하게 되면
문자 한두 개 바꾸는 건 물론 위젯을 추가하거나 빼, 빼더라도 바로 그 변경 내용이 실행에 적용돼서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그것이 이제 한 리로드 핫 리스타트고요. 그리고 펍뎁이라는 이제 매우 큰 이제 라이브러리 저장소 커뮤니티가 있는데, 여기 이 플루터는 이런 펍뎁을 통해서 매우 많은 라이브러리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매우 많은 라이브러리가 있는 것처럼 이제 커뮤니티 또한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나 뭐 구글 깃허브 등에서 다양한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코드로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몇 개발 플랫폼의 경우에는 이제 직접 Qt의 경우 그러한데, 직접 이제 모양을 이제 도형으로 그리거나 그려가지고 이제 그려서 이제 디자인하게 되게 되는데, 이 플러터의 경우 모두 다 손수 코드로 작성해서 디자인해야 된다는 점이 처음에는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 코드로 디자인함으로써 조금 이제 환경이 바뀌었을 때, 즉 PC 화면이라든지 모바일 화면 등 다양한 화면에 대처해서 보여주는 것을 편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플루터 소개, 추천 사이트를 알려드리자면, 이제 앞에서 말했던 이제 플루터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를 검색할 때 쓰는 펍뎁이라는 사이트를 많이 사용하게 되실 거고요. 공식 문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dax.flutter.dev라고 제가 이전에 공유해드린 문서는 이제 매우 간단한 튜토리얼을 보여주게 되고, 이 밑에 있는 api.flutter.dev라는 문서에서는 매우 이제 그 각각, 잠깐만요, 보여드리자면, 이 이제 클래스나 각 이제 파일에 어떠한 함수들이 있고 어떠한 이제 클래스들이 있는지, 잔령이 있는지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게 됩니다. 이제 플루터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 문서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api.flutter.dev였고, 이제 커뮤니티로는 플루터 깃허브를 사용하고, 이제 플루터가 아직도 조금 불안정한 면이 있어서 이슈를 찾아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이제 특정한 문제를 검색했을 때, 뭐 플루터 프린트 에러 이렇게 치면 이제 프린트에 대한 에러가 나오겠죠. 그러한 이제 에러들을 쳤을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이트가 스택 오버플로우인데, 여기에 있는 답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이제 플루터 소개는 여기로 마치고요. 이제 개발 환경 세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플루터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안드로이드, iOS 둘 다 개발이 가능한데, 이제 맥의 경우에만 iOS 개발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발 세팅도 윈도우랑 맥은 좀 다르게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맥 환경에서의 개발 환경 세팅을 진행한 뒤에 다시 이제 윈도우 개발 환경 세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시면 바로 마이크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채팅도 괜찮고. 네, 그러면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안내 드렸듯이 맥 사용자의 경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그리고 엑스코드를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플루터 SDK를 다운로드 해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이거를 베이스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다운받으셨으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하시면, 클릭해서 이제 실행하시게 되면 그 초기 에디터 세팅이 나오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미
세팅이 끝나서 이제 지금 작업 중인 이러한 프로젝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의 경우 이제 디포트 화면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나? 음, 이게 아닌데. 네, 그 제가 지금 화면을 똑같은 화면 제공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실행하게 되고 이제 인풋 뭐 세팅이나 이 테마를 어떻게 할지 그런 걸 이제 지정한 뒤에 이제 메인 창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메인 창이 뜨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설명 되지? 여기 여기가 바가 그리고 여기가 이제 메인 창 요런 형식으로 이제 왼쪽에는 바가 있고 오른쪽에 메인 창이 뜨게 되는데 왼쪽 바를 보시면 이제 플러그인이라고 창이 보이실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플러그인에 이제 누르신 다음에 그 플러그인에 플루터라고 치시게 되면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플루터 플러그인을 그 플루터 플러그인을 다운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는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복잡한 바는 아닌데 왼쪽에 바가 존재하게 되고 이렇게 플러그인에서 마켓플레이스 여기 플루터를 검색하시면 네, 이렇게 저는 검색 이미 설치됐다고 뜨는데 이 플루터를 받으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어플라이 누르고 OK 눌러서 설치가 완료되면 거기서 이제 팝업 창으로 껐다 아이디를 껐다 켜실 거냐고 물어보게 되는데 그때 껐다 켜주셔야 제대로 실행시키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맥 사용자의 경우에는 커맨드 스페이스를 눌러서 터미널을 켜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전부 이제 터미널을 기본적으로 켜게 되면 요런 창에 요런 어 이제 pwd 이렇게 치시게 되면 자기가 어떤 데 있는지 뜨게 되는데 아마 기본적으로 유저에 자기 유저 이름이 써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신 분은 cd하고 이렇게 물결표 치시면 그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mkdir 파일을 생성하는 거죠. 폴더를 생성하는 거죠. 이렇게 mkdir development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디벨롭멘트 파일에는 저희 이제 플루터 SDK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까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운로드에 저희 이제 파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unzip. 그리고 먼저 cd development 이렇게 되면 저희가 디벨롭멘트 폴더로 이제 위치를 이동하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unzip 이제 다운받은 zip 파일을 여는 거죠. 다운로드 하고 여기에는 이제 각자 다운받으신 플루터 그 SDK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플루터 뭐 2.3.0.g 뭐 이런 형식이겠죠. 이렇게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폴더 압축이 풀리게 되고 설치가 되실 텐데요. 그 다음엔 echo export path는 이제 이거는 환경 변수 세팅인데요. 저희가 플루터 명령어를 쓰기 위해서는 이 플루터 명령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이 컴퓨터에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환경 변수 세팅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치고 이제 이 위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컴퓨터한테.
이렇게 되면 네, 아마 다들 이제 Z쉘을 쓰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패스는 패스 홈 디벨롭먼트 플루터 빈, 즉 패스의 홈 디렉토리부터 시작해서 디벨롭먼트 플루터 빈 순서로 들어가서 나온 폴더를 이 패스 환경 변수 패스에 추가해 줘라라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올바르게 따라 하셨다면 플루터 닥터라고 치시게 되면 이제 이게 닥터 서머리라고 뜨면서 좀 있으면 이제 이 플루터가 잘 설치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여기 밑에 체크 표시가 안 뜨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고 위에 플루터가 버전이 올바르게 뜨는지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엔 제한이 있네. 여기까지 진행하신 다음에는 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다시 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아마 하단에 이제 톱니바퀴 또는 이제 프리퍼런스가 있을 거예요. 거기를 이제 눌러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세팅 창이 전부 뜨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피런스 비헤이버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는 시스템 세팅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SD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SDK 툴스에 들어가시면 아마 대부분이 이 안드로이드 SDK 커맨드 라인 툴 이게 체크 표시가 안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걸 체크 표시하시고 만약 이 밑에 둘도 체크가 안 되어 있다면 체크해 주시고 어플라이 누르신 다음에 OK 눌러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줌 시간 제한이 있어서 조금 빨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부족할 텐데 이게 설명 끝나고 다시 방을 열거나 아니면 네, 다시 방을 열도록 하겠는데요. 시간이 안 되신 분은 녹화본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치가 완료되면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닫아 주시고요. 이제 다시 이제 이 세팅을 환경 변수를 바꿔줘야 되는데요. 똑같은 형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SDK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안드로이드가 어떠한 위치에 설치되었는지를 컴퓨터한테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컴퓨터 터미널한테 안드로이드가 어디에 설치되었는지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루터, 닥터 이거 아직 혹시 안 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이거 닫았다가 이 CND 창을 닫았다가 다시 터미널 열어주시면 되실 거예요. 여기서 다시 플루터, 닥터를 치시고 안드로이드 라이센스를 눌러서 이제 안드로이드 라이센스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어, 아마 이미 완료가 돼서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저의 경우는 이제 이미 완료가 돼서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플루터 config no enable web 이거는 우리는 이제 웹 빌드가 이제 기본으로 지원되게 되는데 저희는 웹을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플루터 config no enable web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웹빌드가 되는 걸 비활성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세팅 완료하신 다음에 다시 창을 닫으시고 터미널을 다시 켜셔서 프루터 닥터를 치시게 되면 아마 전부 완료되었다고 뜨게 되실 겁니다. 네, 다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다시 키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뉴 플루터 프로젝트를 실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뉴 플루터 프로젝트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기본 화면이 되어 있는데 이 SDK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와 같은 형식으로 바꿔주세요. 이 부분은 자신의 계정 이름을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올바르게 되면 올바르게 하신 뒤에 넥스트 누르시고 잠시만요. 네, 넥스트 누르시고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 네임은 아무렇게 하시고 이것도 별로 지금 이제 실행이 되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자, 코틀린과 스위프트 선택해 주신 다음에 만약 여기 웹 활성화 돼 있으시면 웹 꺼주시고 이렇게 안드로이드 iOS만 허락한 다음에 피니시 눌러서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이제 창이 열리게 될 텐데 그러면 아마 기본적으로 이 화면에 오시게 될 거예요. 여기 오신 다음에 이제 다시 터미널 여셔서 터미널 여신 다음에 여기서 sudo gem install cocoa pat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iOS 시뮬레이터를 실행하려면 이게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엔터 치신 다음에 그럼 이제 설치가 될 텐데 설치 끝나면 오픈 시뮬레이터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기 밑에 뜨면서 안드로이드 시뮬레이터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iOS 시뮬레이터가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뜨게 되면 여기에 자동으로 아이폰 13이나 아이폰이 잡히게 되고 이 버튼 눌러서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런 탭에서 어떤 거 하고 있는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하는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디바이스 매니저가 있습니다. 디바이스 매니저 누르신 다음에 누르시면 그냥 이렇게 네, 이렇게 디바이스 매니저 누르시면 이렇게 옆에 창이 뜨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픽셀 3 API 32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ARM 네, 64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이거를 실행해 주시면 안드로이드 에뮬이 따로 여기 생성이 되게 되고요. 네, 지금 이건 기본 화면 아까 빌드해 놓고 있었던 아이폰 실행이 된 거고 여기를 이제 SDK G폰 64 AR64가 이 에뮬레이터예요. 이 에뮬레이터 클릭하신 다음에 이 화면처럼 올바르게 실행되는 거 보이시면 종료해 주시면 세팅이 끝난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맥OS 설명이었고 지금 이제 시간이 2분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일단 맥OS 분들은 제가 숙제 이후에 공지해 드릴 테니까 이제 중간에 나가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계속 윈도우 세팅 들어 주셔도 됩니다. 질문 있으시면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방을 삭제했다가 다시 팔게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부족해서 다시 닫았다가 파겠습니다. 윈도우 세팅 안 하신 분들은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안드로이드 분이시나? 그러면 잠시만요. 네, 지금 다 공유되는 화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 세팅은. 녹화가 되겠지. 네. 다시 처음부터 설명드리자면, 윈도우를. 이제 똑같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해 오셨을 거고, 그 다음에는, 네, 안드로이드, 그리고 플루터 SDK를 설치해 오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똑같이 이제 실행해 주세요. 저의 경우 이제, 어, 뭐야. 네, 이렇게 이제 저 한글말로 뜨긴 하는데, 네, 이렇게 뜨게 될 거고요. 이게 인텔리제이가 아니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뜨시게 될 겁니다. 똑같이 아마 여기 플러그인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플루터 치셔서, 아이고, 플루터 치셔서, 네, 이거 다운 받아주시면, 다운 받은 다음에 껐다 키시면 됩니다. 이 아이디를 아마 끄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끄신 다음에 다시 켜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플루터를 네, 이렇게 플루터에 들어가서 이제 이거 다 다운 받아 주셨을 텐데, 이거를 이제 압축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 들어가셔서, 어, 이제 CA 들어가시고, 이제 사용자 들어가신 다음에, 이때 사용자 이름이 영어면, 영어가 아니고 한국말이면 이제 에러가 생길 확률이 있어요. 네, 만약 에러가 생기신 다음에 이제 사용자 이름이 영어여서, 아니, 한글이 아니어서 생기는 에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네, 이렇게 플루터를 여기서 이제 압축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플루터라는 파일이 생기게 되실 거예요. 저희 아까 다운받은, 네, 이거 다운받은 이 파일을 이제 그리고 자기 사용자 여기 들어가셔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압축 해제해 주시면 이제 이 플루터 폴더만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환경, 이렇게 환경이라고 치게 되면 시스템 환경 변수 편집이 뜨게 됩니다. 이거 눌러주신 다음에 환경 변수 들어가 주시고 여기 시스템 변수에 패스 들어가 주시고 편집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네, 여기 SLC 네, 이거 뭐 주소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저의 경우 C 드라이브에 SRC에 저는 이렇게 풀어놨는데요. 이렇게 풀어주신 이 플루터 폴더에 주소를 여기다가 추가하신 다음에 네,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쓸 수 있거든요. 여기에 똑같이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경우 이러한 폴더 위치했는데 이거 위치는 아마 유저 안에 하셔도 문제 없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여기 빈까지 쳐주셔야 돼요. 빈까지 추가해 주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이렇게 닫아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cmd 이렇게 키시게 되면
여기서 플루터 닥터 치시면 똑같이 이게 플루터 버전이 뜨게 되고, 여기 밑에 뭐 X가 뜰 수도 있고 체크도 뜨실 수 있는데 위에 거 첫 번째 줄만 체크시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엔 음, 네. 그 다음엔 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다시 켜주세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켜주신 다음에 사실 이렇게 똑같은데 음, 그러면 프로젝트에서 이제 새 프로젝트 할 때 이제 플루터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새 프로젝트가 아니고 새 플루터 프로젝트라고 여기 버튼이 생기실 거예요. 이거 눌러주셔서 네, 여기 주소가 내가 아까 패스 설정을 해준 주소가 맞는지 거기서 이제 빈만 뺀 주소가 맞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그게 맞다면 다음 누르신 다음에 여기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iOS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iOS 실행이 여기서 할 수가 없어서 윈도우에서는 이건 상관없고 이제 웹은 저희가 하지 않을 거니까 체크가 돼 있다면 꺼주세요. 위치는 자기 하고 싶은 데다가 하시면 되고 그리고 완료 눌러주시면 그 해당 위치에 생성되게 됩니다. 그 다음엔 네, 여기서 이제 아무것도 안 뜨게 되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은 여기 핸드폰 모양 안드로이드하고 핸드폰 모양 같이 뜨는 게 뜨실 건데 저는 안 뜨는데요, 지금. 저처럼 안 뜨시는 분은 이제 도구에서 AVD 매니저 아니면 안드로이드에 들어가서 AVD 매니저가 있을 겁니다. 그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생성된 기기가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는데 없으시면 To Create Virtual Device를 눌러주시고 픽셀 4나 픽셀 5 누른 다음에 다음 이거 다운이 안 돼 있으신 분은 다운 눌러주시고 다운 돼 있으면 첫 번째 거 해주시면 돼요. 이름 지정해 주신 다음에 이거는 딱히 건드리실 필요가 없고요. 완료해서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에뮬레이터를 생성하실 수 없다. 그러면 그러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러신 분은 이제 여기 안드로이드에 SDK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에 아까 봤던 이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 SDK 플랫폼 툴 또 그리고 이게 아니고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하이퍼바이저 드라이버나 이건 AMD를 쓰시는 분들은 이걸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의 경우에는 AMD 프로세서 사용하시는 분만 설치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도구에서 AVD 매니저를 설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설치 완료하셨다면 실행해 주시면 돼요. 벌추얼 디바이스 설치하신 거 하나만 어이구, 잠시만요. 네, 실행해 주시면 아마 이 화면으로 부팅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설치한 게 뜨게 되거든요. 원래 크롬, 엣지, 윈도우만 떴는데 위에 안드로이드 SDK built for x86 이거 뜨시는 거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 런탭 또는 실행 탭 생기시면서 작업할 거예요. 이거 작업 완료되면 여기에 화면 뜨는 거 확인하시면 작업 완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CMD 창 키셔서 플루터 닥터 치셨을 때 어, 이제 플루터 여기 체크돼 있고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체크돼 있고
네, 체크 여기까지 돼 있고, 이제 에뮬레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뜨는 부분에 이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하나 잡히는 거 뜨시면 세팅 완료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세팅 설명이었고요.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엄청 빨리 진행했는데, 아직 그 세팅 다 완료 안 되신 분이나 아니면 처음에 플루터 설명했을 때 이해가 안 됐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편안하게, 네,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질문 없으신 분이나 녹화분 확인하실 분은 나가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질문은 이제 녹화를 안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네, 문제 없습니다. 혹시 어떤 문제 생기셨나요? 아, 네. 아마 문제 없을 겁니다. 다른 질문 있을까요? 이게 오늘 세팅이, 이게 안 되면 이후 과정 아예 진행할 수 없어서 오늘 꼭 안 된 부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처음에 잘 안 들렸는데 다시 말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이제 윈도우에서는 이제 iOS 빌드는 이게 애플에서 막아놔서 맥에서만 빌드를 할 수 있고요. 저의 경우에는 그냥 iOS를 기본적으로 전 체크하고 실행했는데, 이거 하셔도 이 iOS 폴더가 바뀌는 일이 없을 거예요. 저희가 다트 코드를 만든 게 이 iOS의 스위프트 언어로 바뀌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체크하시든 안 하시든 그 개발할 때는 상관이 없으시고, 이제 윈도우에서는 이제 iOS로는 테스트할 수 없고, 이 오직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로만 실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녹화 올려드립니다. 아니면 지금 잘 안 되신 부분 있으면 바로 말해 주시는 게 해결이 빠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남으신 분들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나가 주셔도 괜찮습니다.